LA 다저스는 명실상부한 메이저리그의 강팀입니다. 2025년에도 내셔널리그 페넌트 레이스에서 선두권을 지키며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죠. 마운드와 타선 모두 스타 플레이어들로 즐비하고 앤드류 프리드먼 단장이 이끄는 프런트 오피스는 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다저스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끊임없이 빅네임을 영입하며 팀 전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무성한 소문들 가운데 다저스가 반드시 피해야 할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레드삭스의 외야수 제런 듀란을 영입하기 위해 최고 유망주들을 내주는 트레이드입니다. 겉으로 보면 듀란은 다저스에게 이상적인 영입처럼 보입니다. 좌익수 포지션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다저스에게 듀란은 확실한 해답처럼 보일 수 있죠. 그는 올 시즌 타율 0.271, 4홈런, 37타점, OPS 0.772를 기록하며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 그리고 우타자 위주의 다저스 라인업에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좌타자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콤포토가 타율 0.170, OPS 0.581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된 외야수를 영입하고 싶은 유혹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듀란을 영입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스턴은 다저스의 최고 유망주 3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유망주들은 바로 포수 달튼 러싱, 좌완 투수 잭슨 페리스, 그리고 유격수 에밀 모랄레스입니다. 엘리트 유망주를 육성하고 깊은 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다저스에게 이 정도의 대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저스의 팜 시스템은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젊은 재능을 육성하는 다저스의 능력은 메이저리그 수준에서 꾸준한 성공을 가능하게 했고 자체적으로 육성한 선수들로 끊임없이 로스터를 보강해왔습니다. 듀란과 같은 솔리드하지만 엘리트급은 아닌 외야수를 위해 3명이 최고 유망주를 트레이드하는 것은 조직의 장기 전략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달튼 러싱은 강력한 타격과 뛰어난 수비력을 겸비한 다저스의 미래 포수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잭슨 페리스는 로테이션의 핵심이 될 잠재력을 가진 하이 업사이드 좌완 투수이며 에밀 모랄레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내야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유망한 유격수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아닐 수도 있는 선수를 위해 이 정도 수준의 재능을 포기하는 것은 다저스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이 트레이드의 위험성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유망주 평가는 단순히 잠재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구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산입니다. 러싱은 포수라는 중요한 포지션에서 공수 겸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타격 재능은 팀의 공격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스는 좌완 에이스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랄레스는 유격수라는 중요한 포지션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함께 공격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3명이 유망주가 모두 메이저리그에 안착한다면 다저스는 향후 몇 년간 이들의 활약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듀란은 현재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그의 커리어를 통틀어 엘리트급 선수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피드와 수비력은 훌륭하지만 장타력이나 일관성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저스가 투자하는 유망주들의 잠재력과 듀란의 현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 트레이드는 명백히 다저스에게 손해입니다. 다저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선수층의 깊이입니다. 콤포토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저스에는 여전히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앤디 페이지스와 김하성 선수는 외야에서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다저스는 또한 선수들을 유연하게 움직이고 플래툰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다저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오타니 쇼헤이와 같은 핵심 선수들 덕분에 다저스의 공격력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라인업의 다른 선수들이 엘리트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좌익수 포지션의 극적인 업그레이드 필요성은 덜합니다. 미미한 개선을 위해 최고 유망주들을 희생하기보다는 다저스는 내부 옵션을 신뢰하고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역사는 최고 유망주들을 지키는 것이 엄청난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다저스의 핵심 선수들은 한때 트레이드 협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선수들이었으며 지금은 빅리그 수준에서 주요 기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보완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특히 영입하는 선수가 MVP급 재능이 아닐 경우 거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저스는 팜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고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작고 더 목표 지향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팀을 매년 경쟁력 있게 유지했으며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계속해서 청사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다저스의 성공 사례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클레이튼 커쇼, 코디 벨린저, 워커 뷰러, 훌리오 유리아스 등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저스의 팜 시스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때는 트레이드 카드로 거론될 수 있었지만 다저스는 이들을 지켜냈고 그 결과 월드 시리즈 우승과 꾸준한 강팀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저스가 이들을 단기적인 필요에 따라 트레이드했다면 지금의 다저스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콤포토의 부진이 걱정되지만 시즌은 길고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저스는 앤디 페이지스와 김하성이라는 젊은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스는 강력한 어깨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하성은 다재다능한 수비와 공격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꾸준히 기회를 준다면 이들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외야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저스는 플래툰 시스템을 통해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좌투수가 나올 때는 우타자를, 우투수가 나올 때는 좌타자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좌익수 포지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옵션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듀란 영입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듀란과 같은 선수를 위해 최고 유망주들을 트레이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성공을 유지할 다저스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유연성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주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재능 있고 비싼 핵심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고 비용 효율적인 재능의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저스는 슈퍼스타 재능과 조직적인 깊이를 통해 또 다른 챔피언십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좌익수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충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런 듀란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움직임입니다. 유망주들의 비용은 너무 높고 잠재적인 보상은 위험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저스는 과연 듀란을 영입하기 위해 아까운 유망주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의 선수층을 믿고 인내심을 가져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야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